자, 잠재의식의 기본 원리를 먼저 우리가 안다면, 잠재의식의 한 절반은 이해하는 거예요. 자, 잠재의식은 모든 기억을 뭐 하고 있습니까? 저장한다. 좋은 기억, 나쁜 기억, 심지어는 우리가 3살 이전의 기억은 떠올릴 수가 없어요.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의 잠재의식에는 그게 들어있습니다. 만약에 2살 때 아동학대를 당했다면, 그건 기억하지를 못해요, 본인은. 그런데 잠재의식은 모든 기억을 다 저장하고 있는, 기억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럼 그건 장기 기억과 딱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2살이지만 자기 학대당했다는 것은 자신의 뭐와 관련이 있을까요? 안전과 생존과 관련이 되어 있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성장하는 과정에서나 성인이 된 이후에도 항상 불안한 거예요. 항상 안절부절 못하게 되고 정서적 불안을 느끼게 되죠. 그건 뭐냐면 모든 기억이 우리 뇌에 저장되기 때문에 그 뇌에 어디? 잠재의식이 저장되어 있다.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의식은 시간이 아까 몇 초라 했습니까? 15초 내외. 모든 기억은 잠재의식에 저장된다. 근데 저장될 때 2가지로 저장돼요. 하나는 시간성과 하나는 비시간성이에요. 시간성은 이거예요. 어제 내가 10시에 뭘 했는지, 1년 전에 나는 뭘 했는지, 나는 몇 년 전에 대학을 어딜 갔는지, 나는 몇 년 전에 고등학교를 어디에 나왔는지, 그거는 시간적으로 쭉쭉쭉 기억을 해낼 수 있죠. 이걸 시간선이라 그래요. 근데 빨간색은 어떤 게 있죠? 아, 빨간색이요? 사과. 이런 기억들은 시간하고 관련이 없죠. 그래서 우리 뇌는 모든 기억을 저장하는데 어떤 기억들은 시간적으로 연차적으로 딱 정리해 놓은 기억이 있고, 또 어떤 기억들은 그냥 계열화시켜 가지고 빨간색은 빨간색대로, 검은색은 검은색대로, 또는 내가 소풍을 갈 때 기억, 설날을 맞이할 때 기억, 일을 할 때 기억, 모든 공부할 때 기억, 어떤 과목을 공부할 때 기억,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 비시간성으로 다 조직화되어 있고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기억이. 우리 뇌에는. 우리 뇌가 얼마나 이렇게 잘 되어 있나요? 우리가 시간성으로 기억하기 위해서 학교 다닐 때 공부 많이 했지 않습니까? 어떤 공부할 때? 역사 공부할 때. 몇 년도에 뭐 했고 몇 년도까지 다 외웠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걸 우리가 시간성 기억이라고 합니다. 자, 2번째. 자, 기억을, 우리 잠재의식에서 이 모든 기억을 다 저장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2번째, 이 잠재의식은 모든 이런 학습한 것들을 뭐 하냐면 연합을 합니다. 연합을 하기 때문에 빨리 배울 수 있죠. 자, 예를 들어서 노루고기를 못 먹어본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노루고기를 안 먹어본 사람에게 노루고기를 설명할 때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떤 기억하고 연합시켰을 때 가장 빠르게 받아들이는가? 그럼 이 사람이 먹어본 고기는 돼지고기밖에 없어.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돼지고기의 어떤 그 단서를 끌고 와가지고, 이 노루고기는 돼지고기하고 비슷한데, 그럼 일단 비슷하게 이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돼지고기보다 좀 더 뭔가 향긋한 향이 나고, 조금 육질이 조금 더 부드럽고, 또 어떤 부위는 좀 더 야물고 질기고, 뭐 이런 설명을 만약에 해준다면, 다음에 이 사람은 노루고기를 뭘로 받아들여서 해석을 할까요? 뇌에 저장할 때는 어떻게 저장시켜 놓을까요? 돼지고기하고 연합을 해서 저장을 시켜 놓죠. 그러니까 그런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안 좋은 이야기는 전하지도 마라. 그 부정적인 이야기는 옆 사람에게 전하지도 마라. 왜 전하지 마라 할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세요.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선생님 집에 불이 났어요 라고 하면, 불이 났어요 라는 그 말과 그 말을 전해준 사람은 뭐 될까요? 연합돼 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집 불 난 것만 떠올려도 이 친구가 떠오르고, 이 친구만 봐도 불 났을 때 그 놀라움이 불러 올라와 버려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모든 기억은 잠재의식에서 빠르게 학습하기 위해서 기존의 기억하고 뭐 연합, 짝짓기를 시키기 때문에 가속 학습이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수학 공부를 하는데 수학에 대한 기본적인
공식에 기초가 안 되어 있는 학생에게 새로운 수학 공식을 가르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럼 잠재의식에 그 기억이 있는 학생은 왜 그 학습을 잘 할 수 있죠? 그거와 연결해서 그것으로 받아들이니까 짝짓기나 연합을 하거나 뭔가 그거와 연관 지어서 받아들이니까 기존의 기억으로 새로운 학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잠재 의식에서 모든 기억은 다 학습은 연합해서 빠르게 배우게 만든다. 자, 3번은 모든 기억은 뭐 한다? 조직화한다라는 것은 앞에 설명드렸습니다. 모든 기억은 다 아무거나 다 집어넣어 놓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 뇌가 정교하지 않습니까? 빨간 거는 빨간 거대로. 모든 기억을 다, 심지어는 저번에 수업에 그 이야기했던 청개구리 이야기조차도 그 스토리로 통으로 딱 제작을 해놔요. 우리 청개구리 이야기하면서 그럼 그 비슷한 뭐 이야기 끄집어내라면 산토끼와 거북이 뭐 이야기도 하고 다른 뭐 이야기를 다 모든 게 다 뭐 조직화되어 있고 구조화되어 있다. 그럼 우리는 그 조직화 구조화를 잘 활용한다면 뭔가를 끄집어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험 공부를 하는 학생이 이 교실에서 시험을 쳐요. 독서실에서 공부한 것보다 이 교실에서 공부했던 그 기억이 훨씬 더 잘 불려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환경, 교실의 환경하고 내가 공부했던 그 기억이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교실에서 공부했을 때 그 내용이 시험 칠 때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더 잘 불려 나와요. 그런 경험 없으신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교실에서 쫙 집중해서 공부했던 그 내용은 쏙쏙 들어오죠. 물론 사람에 따라 다 다릅니다. 요 원리를 설명했을 때 그렇다. 자, 네 번째, 미해결된 부정적 정서를 가진 기억을 억압한다. 자, 보세요. 미해결된 부정적 정서를 가진 기억을 우리는 뭐? 억압한다. 내가 뭔가 먹고 싶었는데 현실은 먹고 싶은 현실이 안 돼. 그러면 눌려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걸 표현해야 되고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하면 얻어맞을 것 같아. 그럼 뭐 해야 되나요? 억압하는 거죠. 내가 이 이야기를 해봐야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것 같아. 억압하게 되죠. 그럼 이건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미해결된 과제. 우리는 그런 경험이 많잖아요. 그걸 그냥 억압시켜버린다. 어디에? 잠재의식에. 이 기능 때문에 우리는 원만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기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생활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겠죠. 그죠? 그런데 이게 양면성이 있죠. 너무 참으면 내 이 감정을 계속 미해결된 과제로 인해서 계속 억압을 시켜버리면 안에서 우리는 연합 기억을 만들어서 또 다른 더 계속 파생되는 문제들을 더 많이 일으켜버려요. 본래의 문제보다 더 큰 파생된 문제를 만들어버리는 게 우리 뇌의 기능이에요. 그러면 이걸 억압시켰다는 것은 안에서 뭐 부정적인 이러한 암세포와 같은 그런 것들이 계속 정식하고 자라게 되는 거죠. 우리 신체적인 부분의 어떤 문제는 그 지엽적인 부분만 해결하면 회복이 돼요. 근데 심리적인 부분에 억압을 강하게 씌운 게 계속 누적되어 버리면 이건 처음에 그 누적된 문제가 일으켰던 심리적인 어떤 현상보다는 감당도 하기 힘든 더 큰 파생된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는 원래의 문제를 해결한다 해도 그 파생된 문제로 인해서 생긴 그 지엽적인 것들이 계속 산발적으로 게릴라전을 일으킨다 이 말입니다. 왜? 억압된 감정은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물에 바람이 든 풍선을 집어넣어놔요. 그럼 이 풍선은 바람이 들어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계속 올라오려고 꿈틀꿈틀하죠. 그런데 우리가 억압된 감정은 뭐냐면 눌려놓은 거예요. 억압시켜 눌려놓으면 이게 안에 그대로 잠잠고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밀어올리는 이렇게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거 눌려놔요. 이 상태가 우리 사람들이 조금 뭔가 안정적이지 못한 상태. 근데 언제 이게 치고 올라올까요? 내 마음이 힘들거나 주변 상황이 되게 악화됐을 때
눌려놓은 게 열릴 때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뭐 술을 먹었을 때든 또 어떤 다른 계기가 있었든 올라온다 이 말입니다. 특히 사춘기 때는 게 또 잘 치고 올라와요. 이렇게 해서 열리서 올라오는 것도 다행인데 못 올라오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 형태로 올라와야 되는데 이 형태로 못 올라오니까 이놈은 뭐 이제 다른 형태로 올라가기 위한 아까 이야기했던 파생된 문제를 일으켜서 전혀 엉뚱한 심리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억압이라는 게 그만큼 우리에게 치명적이 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희노애락의 그런 감정들을 자연스럽게 느끼고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게 건강한 거예요. 우리가 그 감정을 억압했을 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애들이 울면 뭐 했습니까? 뚝 꺼쳐. 어디서 우는 거야? 울지 마. 심지어는 남 학생들 같은 경우 어떻게 가르치냐면 남자는 일생에 3번 우는 거야. 어떻게 허약하게 그렇게 울고 있어? 울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뭐가 됐을까요? 억압됐겠죠. 그러면 이건 심각해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대한 제의식을 갖게 만들고 그럼 이건 감정적 장애를 만드는 거죠. 우리 울고 싶을 때 요즘은 이제 어떻게 가르치나요? 그래. 좀 울고 나면 시원할 거야. 그래, 울고 싶은데 실컷 울어. 그 우는 게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옛날에 눌렸다 이 말입니다. 우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하나요? 그 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감정을 억압시키는 것이 아니고 울음이라는 걸 통해서 그 감정을 해소하는 거예요. 우리가 심리 상담을 하다 보면 이 내담자가 어떤 특정한 이야기에 눈물을 쭉 흘립니다. 그때 휴지, 손수건, 눈물 닦아는 주지만 울지 말라는 소리는 안 해요. 왠지 아세요? 한 10분 동안 실컷 울고 나면 속이 후련하다고 하거든요. 감정을 해소하는 거예요. 자, 어떤 형태로든 너는 미해결된 부정적 정서를 가진 기억을 억압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근데 우리 잠재의식은 그걸 뭐 한다? 억압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잠재의식은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못해요. 좋고 나쁨도 구분 못해요. 현실과 상상도 구분 못해요. 잠재의식은. 그건 의식적인 부분에서 하죠. 그래서 잠재의식에 나쁜 걸 집어넣어도 좋은 걸 집어넣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잘한다. 비옥한 토지예요. 자, 5번째. 아까 앞에 이야기했던 부분이죠. 억압된 기억을 어떻게 해결 목적으로 드러낸다. 어떤 형태로든 억압된 것은 어떤 형태로든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6번째로 좀 또 다른 이야기죠. 억압된 정서를 보호 목적으로 보관한다. 뭔 이야기일까요? 이걸 내가 드러냈을 때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게 될 내 상처. 이걸 드러냈을 때, 표출했을 때 내가 입게 될 어떤 손해. 이런 것 때문에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관하는 그런 역할도 잠재의식에서 하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회성으로 볼 때는 아주 모범적이고 착하고 참 순한 사람으로 보여요. 또 그런 게 어느 선까지는 또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신체를 운용하며 완전한 건강을 위한 청사진을 갖는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의 체온, 우리의 호흡, 우리의 심장 박동, 이 모든 신체의 이런 우리의 생존을 위한 모든 이 시스템을 우리 뇌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의식적으로 1분에 호흡 몇 박 하고 체온을 몇 도 조절하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어디에서? 우리의 잠재의식이라는 건 특정 영역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뇌의 의식적인 부분에 관여 안 되는 이러한 잠재의식적 차원에서 쉽게 하면 내가 의식하지 않는 상태로 우리 몸이 자동적으로 하는데 그 모든 기능을 뇌에서 컨트롤하고 있다. 그럼 뇌의 어느 영역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모든 뇌에서 다 관여합니다. 우리 몸에 그걸. 근데 우리가 심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러면 그걸 우리가 잠재의식이라고 보자. 그 잠재의식에서 우리의 모든 몸을 컨트롤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뭔가 걱정이 많거나 뭔가 심리적인 압박이 들어오게 되면 몸이 축 처져 버린다든지 몸이 아프다든지 몸의 밸런스 컨디션이 무너진다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 뭐냐면
결국 우리의 이 잠재의식에서 모든 부분을 컨트롤하고 있는데, 그러면 잠재의식이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상태, 잠재의식의 어떤 기전이 잘못 운영되고 있을 때, 거기에 뭐 부정적인 게 많이 들어갔다든지 이럴 때 문제가 생긴다. 그렇지 않는 선에서는 우리 잠재의식은 우리 몸에 건강한, 안전한, 완벽한 시스템을 가동시키는데 잠재의식이 모든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신체를 보존하며 통합성을 유지한다. 우리 뇌든 몸이든 부분적으로 작동되는 건 없습니다. 전부 다 통합된 전체성으로 작동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9번째, 잠재의식은 정서의 영역이에요. 이성적인 논리적인 영역은 우리 전두엽의 기능이라고 본다면, 의식의 영역이라고 본다면, 잠재의식은 감정, 정서 이쪽 영역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음 10번째, 잠재의식은 의식적 차원에서 명확한 지시가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는 사람들이 잘 활용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난 뭐 할 거야, 뭐 할 거야 계속 반복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지시가 내려간다면 그걸 잠재의식은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안 내려주니까 사람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게 계속 활개짓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상태의 긍정적인 걸 계속 반복적으로 지시를 내려준다면 그 반복적으로 들어간 것은 잠재의식에서 수용을 합니다. 왜? 잠재의식은 비판을 못 해요. 분석도 못 해요. 그냥 주는 대로 받아요. 의식에서 걸러낼 뿐이지. 그럼 우리가 의식적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계속만 걸 집어넣어버리면 이 잠재의식은 그냥 작동돼요. 그냥 작동되는 거. 이거는 머리는 없거든. 우리가 머리가 잠재의식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번째, 모든 지각을 통제하고 있다. 이건 우리의 뇌의 어떤 이런 변화, 뿐 아니고, 우리 신체적인 모든 것, 쉽게 얘기해서, 내가 만약에 지금 소변이 되게 마려워요. 이걸 잠재의식에서는 이러한 것도 내가 전부 다 뭐하고 있다? 통제 유지한다. 그래서 이게 소변이 막 마려우면 우리는 전체적으로 작동되니까. 잠재의식에서 계속 지금 하는 이 공부나 지금 하는 일에 집중 못하는 상태를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잠재의식에서 지금 현재 주변의 분위기가 뭔가 안 좋으면 잠재의식에서는 그것까지도 알아차립니다. 지금 저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잠재의식은 여기에 의식적 초점을 보내죠. 그럼 잠재의식도 여기에 모든 게 시스템이 갖추어져요. 그런데 이것만 갖추는 게 아니고 잠재의식은 지나가는 차 소리, 옆에 있는 뭔가 움직임, 이것까지도 모든 걸 다 통제하면서 전체적으로 다 컨트롤해요. 그래서 지금 이 공부하는 데는 저건 필요 없는 거야. 지금 이 공부하는 데는 저 소리는 의미 없는 거야 라고 자연스럽게 차단해버립니다. 들린다 하더라도. 그 이야기예요. 자, 요 18가지까지 하고 조금 쉬죠. 잠재의식은 모든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저장합니다. 분배하고 전달합니다. 이건 이 에너지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어떤 말, 행동에 관련된 모든 에너지를 다 포함합니다. 그 다음 본능을 유지하고 습관을 만들어낸다. 우리가 정서 영역과 마찬가지로 본능을 유지하고 습관을 만들어내는 게 잠재의식 영역이다. 이건 이미 수많은 반복에 의해서 또는 충격 또는 정서에 의해서 잠재의식 영역에서 모든 본능을 유지하고 습관을 만들어낸다. 다른 말로 하면 신경회로가 굵게 구축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습관을 몸에 붙이기 위해서는 반복이 필요하다. 이거는 앞에 이제 설명한 겁니다. 반복이 필요하다. 반복에 거꾸로 이야기하면 모든 어떤 것이든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잠재의식 영역이고 그건 이미 중독된 것이고 자동화된 것이다. 전형신경회로가 형성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잠재의식은 끊임없이 보다 많이 추구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 그래서 어떤 목표만 명확하게 정한다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잠재의식이에요.
이 목표를 이루는데 처음에는 한 가지만 생각하고 거기에 잠재의식이 초점이 맞춰졌다면 거기에 계속 갈수록 더 많은 자원과 더 많은 에너지를 이쪽으로 끌어모은다. 이 원리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잠재의식은 전체로 통합된 하나의 단위가 될 때 가장 잘 기능한다. 어차피 잠재의식은 통합된 전체성으로 작동돼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트라우마가 있다든지 부정적 정서가 강하다든지 이러면 우리 안에 통합되지 않는 독립된 어떤 트라우마 기억이 남아버리면 이건 내가 전체성에 구멍이 생겨버린 상태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통합된 단위가 될 때 가장 잘 기능한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런 통합되지 못하는 우리 뇌에 구멍이 생긴다면 어떤 상태가 될까요? 잠재의식에 문제가 생기죠. 그럼 잠재의식에서 우리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중요한 기능을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잠재의식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에 문제가 생겼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모든 패턴 이런 것들도 다 삐뚤어질 수가 있다. 모든 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인다. 주관적으로 받아들인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의 잠재의식은 결국은 유전적인 어떤 요인도 있지만 대부분 반복적인 학습과 경험에 의해서 기억화된 것이거든요. 그럼 이 기억은 철저하게 주관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편향적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다면 그건 객관성을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어떤 잠재의식은 모두가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 편향적이고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아무리 객관성, 합리성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건 자신의 입장에서 이야기할 뿐이죠. 자, 마지막 부정어를 직접적으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우리 잠재의식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긴장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할 때 우리 뇌에는 1000분의 1초 만에 뉴런을 발화시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긴장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나오는데 거의 1초가 걸렸다고 봅시다. 1000분의 1초 만에 긴장이라는 말과 관련된 뇌가 뉴런이 활성화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 신경회로가. 그럼 이미 나는 어떤 상태가 될까요? 그 뉴런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관련된 화학물질이 분비가 되어버리죠. 화학물질이 먼저 분비될 수도 있어요. 어떤 상태든 신경회로가 활성화되고 화학물질이 분비가 되어버렸다면 이미 나는 긴장하고 있는 상태 1000분의 1초 만에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긴장하지 마가 나오니까 우리 이미 긴장된 상태에서 하지 마를 해석해야 되거든. 그래서 부정어를 직접적으로 처리하지 못한다는 게 그 말이에요. 긴장하지 마라는 말 하면 이건 오히려 역효과가 나죠. 자, 편안하게 하면 돼. 자, 몸에 힘을 빼고 원하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긍정적인 부분이죠. 우리 뇌는 부정적 긍정어도 처리 못한다 이 말입니다. 호랑이를 떠올리지 마세요. 먼저 떠올려버리거든.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잠재의식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 잠재의식이 어떤 기적을 만드는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